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군안의 이해. 이번 차시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 관련 국내법,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의 국내외 대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 인터뷰를 통해 긴급군안 국내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 관련 국내법. 먼저 긴급군안에 관련된 해양환경관리법입니다. 해당 법 제65조를 보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과 배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방제 의무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동일법 제64조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 및 직접 조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는 선박오염방지규칙 제52조와 같이 선박 내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오염물질의 유류 이적, 선체 손상 부위의 긴급 수리와 봉쇄 조치, 선체의 예인 인양 조치, 침수 또는 화재 진화 작업으로 고인 폐수 등 오염물질 처리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 감소 또는 확산 방지 등의 필요한 긴급군안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제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예정 기한을 정하여 방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제 의무자가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방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방제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긴급방제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을 우리나라는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 이후 선진국 수준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대비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OPRC 90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협약의 국내 발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대비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00년 국가긴급방제계획과 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을 개발, 착수하게 됩니다. 그 후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긴급방제계획과 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각종 오염사고를 경험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렴 반영하여 수차례 개보정되었는데요.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장 제3조의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의 정의를 보면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수리, 봉쇄, 기름 등 이적, 긴급예인, 인양 등의 조치로 해양오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가 방제 조치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계획 제2장 제7조 제1항으로 해양경찰청장은 방제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방제 의무자의 방제 조치만으로는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의 국외 사례. 해양오염에 관련된 국외 사례로 1996년 2월 15일 영국에서 발생한 엠프레스호 좌초 사고입니다. 해당 유조선이 원유 13만 1,000톤을 싣고 영국 남서부 웨일즈의 밀포드 헤이븐 항으로 입항 중에 암초에 좌초되어 약 7만 2,000톤의 원유와 360톤의 연료유가 유출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고 원인으로는 도선사의 판단 착오와 조종 미숙으로 암초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창 4칸과 몇 개의 밸러스트 탱크가 파열되어 약 6,000톤의 원유가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만조 때 다시 재부상하였으나 강풍과 강조류의 기상악화가 겹쳐 긴급군안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이초로 선체 외판과 선저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유출량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마력 비상 예인선 미보유와 지휘 통제 체계가 명확하지 못했던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 후 조치로 사고 지역인 밀포드항에 국가 소유의 고마력 비상 예인선과 군안장비 비축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로 해양오염 사고 긴급군안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과 해난 사고에 대한 단일 지휘 체계인 소스랩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군안 국가 개입권 행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안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호 좌초 사고입니다. 1989년 3월 24일 엑손 발데즈호가 알래스카 연안에서 좌초되어 총 적재량의 20%인 약 3만 7천 톤이 유출된 미국 연안에서 발생한 가장 큰 오염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고의 주요 원인은 선장의 음주와 당직 항해사의 조종 미숙 등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해당 사고를 계기로 1990년 유류 오염의 예방과 대응, 책임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류오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의 국내 사례.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긴급군안 실패 사례인 제1유일호 침몰 사고입니다. 1995년 9월 21일 부산 남영제도 북쪽 해상에서 벙커 CU를 만재한 제1유일호가 소암초에 좌초되어 일부 기름이 유출되었고 2초 후 예인 중 북형제도 남쪽 해상에서 사고 선체만 남긴 채 표류하다 침몰되어 2,392kl가 유출된 사고인데요. 해당 사고 원인으로는 선체 상태의 정확한 조사와 분석 없이 사고 관계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좌초된 선박을 이초한 후 무리하게 예인하던 중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사고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예인 중이던 크레인선과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원유 12,547kl가 유출된 사고인데요. 1차 사고 원인으로 악천후 상황에서도 예인 선단의 무리한 항해를 지속하였으며 예부선의 선단 지휘체계의 부재와 안전관리상의 문제 발생,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과 비상시 주기관 사용의 준비 태만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원인으로는 유조선의 부적절한 대응 조치와 악천후에 대비한 대응 능력 부족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부산 남해항에서 발생한 오션탱고호 좌초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반선 오션탱고호가 기상 악화로 인해 정박 중 주묘된 후 인근 연안에 좌초되어 선저 연료유 탱크에 파공된 곳에서 일부 기름이 유출된 사고인데요. 해당 사고 발생 즉시 해경은 부산해양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오일펜스 설치와 파공부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이적, 선체 처리 등의 신속한 긴급군안 조치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긴급군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캡틴 반젤리스 에로 충돌 사고입니다. 2014년 2월 15일 부산 생도 남서방 해상에서 캡틴 반젤리스 에로와 유류 공급선 그린플러스5가 높은 너울로 인해 충돌하여 캡틴 반젤리스 에로의 선체 좌연에 수면상 8m 높이의 기름탱크 외판이 파손되어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된 사고인데요. 해당 사고 또한 사고 발생 즉시 파공된 기름탱크 잔존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고 기울기 조정을 통한 기름 유출을 최소화하였으며 파공 봉쇄와 잔존유 이적 등의 긴급군안 조치를 통해 해상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긴급군안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군안 국내외 사례 소개. 긴급군안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와 국내외 사례를 제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영국에서 발생한 토리캐니언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연이어서 대형 해양오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그 대형 오염 사고에 따라 가지고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협약이라든지 OPRC 협약 등을 채택을 해서 해양 사고에 의한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1989년 3월 달에 발생했던 엑슨 발데즈호 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고 이후에 미국 자체의 석유오염법, 즉 OPA 90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이중선체 구조를 도입을 하였고 단일선체 구조를 잠정적으로 운항을 금지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7월 달에 발생했던 시프린소 사고 이후에 그동안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던 해양오염 방제 정책 실행부서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방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급군안과 관련돼서 국내의 사례를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서 CM프레소 사고를 들 수가 있는데, CM프레소 사고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밀포드 해군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좌초된 사고였는데요. 사고 초기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무리하게 이초를 하면서 손상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약 7만 2천 톤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대형 해양 오염 사고로 발전을 했는데, 사고 조치 이후에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개선을 했고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스랩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랩 제도는 대표가 사고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군안 및 방제 조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대형 VLCC급 유조선을 해양에서 예인할 수 있는 비상 예인선을 건조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 배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4년도 2월 달에 발생했던 캡틴 반젤리스호 충돌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 초기에 사고 선박에 탱크 내로 기름을 이송을 한다든지, 또한 선체의 자세를 바꾼다든지, 또한 외부의 파공된 부위를 외부에서 밀폐를 함으로 인해서 선체 내부에 있는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긴급군안 조치를 시행을 했었고요. 또한 2016년 4월 달에 부산 영도 해안에 발생했던 오션 탱고 좌초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고에서도 사고 초기에 오염 물질을 신속하게 이종을 하였고, 또한 손상 부위를 신속하게 밀폐를 함으로 인해서 기름 유출을 최소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긴급군안 사례를 바탕으로 긴급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해양경찰청 내에도 특수 방제기를 신설해서 사고 초기 긴급군안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면의 바다엔 우리나라에서는 선박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방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방제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학습은 즐거우셨나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